자, 이제 도미노 사용법을 익혀보겠습니다. 페스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도미노를 만들었는데 가구를 좀 편하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자, 뚜껑을 열어보면은 이제 본체와 이제 케이블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게 도미노의 본체 그리고 케이블, 여러 가지 두께의 드릴 날이 들어있고 이제 날을 교체할 수 있는 스패너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가구를 쉽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날물을 먼저 교체를 하셔야 되는데 도미노의 사이즈가 뭐 지금 눈앞에 있는 뭐 4mm 짜리 혹은 10mm 짜리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4mm, 5mm, 6mm, 8mm, 10mm 짜리 드릴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교체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날물을 먼저 교체를 하셔야 되는데 요 전용 스패너가 필요합니다. 한 8mm 짜리 스패너가 되겠어요. 자, 그거를 요쪽에다가 끼워 넣어서 살짝 들어서 이제 해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탈칵하면은 살짝 뒤로 튀어나오죠. 요거를 조심스럽게 빼주시면 되겠어요. 자, 스패너를 걸어서 이제 돌려주시면 되는데 이쪽에 버튼을 누르면서 가운데가 돌아가지 않게끔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돌다가 이게 누른 상태에서 돌리다 보면은 탈칵 걸리면서 이제 더 이상 돌지를 않아요. 자, 스패너를 걸어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데 사람의 팔 힘이 생각보다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손 아구 힘을 쓰시는 게 좋은데 손가락은 이 스패너를 걸고 그 다음에 손바닥을 요 기계에다가 대가지고 이제 악수하는 힘으로 풀어주시면은 요거를 쉽게 푸실 수가 있겠어요. 자, 이게 뭐 조이고 푸는 게 항상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뭐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러면 더 헷갈릴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병뚜껑을 여는 방향, 병뚜껑을 닫는 방향 요걸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내가 뭔가 풀어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병뚜껑 여는 방향으로 돌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여기 다양한 사이즈의 드릴 날이 있는데 그 중에 필요한 거를 골라가지고 껴주시면 되겠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레이저 마킹으로 몇 미리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를 골라서 쓰시면 되겠어요. 자, 드릴날이 다양하게 있다고 했었는데 얇은 거는 소품 만들 때 쓰는 거고 그 밖에 두꺼운 것들을 이제 가구 만들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물 낄 때도 마찬가지로 요 엄지 손가락으로 눌러준 다음에 병뚜껑 잠그는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패너를 이용해서 한 번 더 꽉 잠가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앞에 있는 기구물에 껴 맞추시면 되겠는데 이 드릴날이 상당히 좀 비싸다 보니까 어디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제 구멍 2개가 있는데 이 구멍에다가 이 샤프트를 껴 넣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길이가 다른 게 보이시죠? 긴 거를 먼저 꽂고 그 다음에 짧은 거를 껴 주시면은 어디 부딪히지 않게 조심히 잘 넣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심하게 긴 거 먼저 끼고 그 다음에 움직이면서 짧은 쪽 넣은 다음에 탁탁 소리 날 때까지 밀어 넣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요러면 고정이 끝이 났습니다. 자, 세팅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미노를 사용하실 때는 크게 4가지만 세팅하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로 요게 이제 접혀져 있는 상황인데 첫 번째 각도 세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 왼쪽에 보면은 고정 나사가 있어요. 고정 나사를 풀어준 다음에 얘를 이 커다란 손잡이를 펼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그냥 펼쳐서 쓰는 게 아니라 지금 90도를 세팅하신 거예요. 요쪽에서 각도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쪽에 이제 투명한 창이 있는데 요걸로 마킹이 된 위치를 찾아서 구멍을 뚫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90도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외쪽으로 내가 어떤 임의의 각도를 하고 싶다. 지금 이렇게 탁탁탁탁 했을 때 45도를 세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나무에다 받쳤을 때
45도로 각도 뚫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보편적으로는 90도를 가장 많이 쓰긴 합니다. 하지만 내가 필요할 때 각도 세팅하실 줄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높낮이 세팅도 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무에 두 개가 있는데 이 중에 뭐 가운데 뚫을 건지 혹은 좀 더 위에 뚫을 건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반대쪽에도 고정 나사가 있습니다. 고정 나사를 풀어주시면 전체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거에 대한 세팅은 이쪽에 있는 눈금을 보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원목으로 가구를 만들 때는 20mm 짜리 나무를 가장 많이 쓰는데 그거의 중간인 10mm에다가 세팅해서 작업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쪽에 있는 숫자를 보고 이제 세팅을 하십니다. 자, 얘를 뭐 올리거나 내리거나 해서 내가 원하는 10mm에다 두고 반대쪽에 고정 나사를 잠가 주시면은 이 가운데 뚫을 수 있는 준비가 되겠어요. 이 숫자의 의미는 요 판, 이 바닥 판부터 드릴날 중심까지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두고 이제 내가 밀었을 때 이렇게 가운데에 뚫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요거를 이제 사람 눈으로 보고 세팅하다 보면은 뭐 어쩔 때는 10.2 혹은 어쩔 때는 9.8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요거를 좀 더 정밀하게 세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 밑에 보면은 또 숫자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판재에 두 개 사이즈를 세팅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나무의 두께가 40mm다 라고 한다면 요 사이에 보이는 숫자를 40으로 맞춘 다음에 그냥 바닥까지 내렸을 경우 20이라는 숫자가 그냥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자, 아까 보편적으로 20mm 짜리 나무를 가장 많이 쓴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20으로 바꾼 다음에 그냥 바닥까지 내리면 알아서 10mm가 세팅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격화되어 있는 나무를 혹은 자주 사용하는 나무를 요 숫자에 대응시켰을 때 좀 더 편하게 세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대쪽에 나사 잠그는 거 항상 잊지 말아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나무가 뚫고 들어가는 깊이 세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칩들이 어떤 거는 길이가 20mm 혹은 어떤 거는 30mm라든가 40mm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자, 이런 칩들이 이 나무에 서로 절반씩 박혀야 균형이 잘 맞겠죠. 그래서 그에 따라 절반씩 뚫고 들어가게끔 세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그 뚫고 들어가는 깊이 세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요 선을 쭉 따라왔을 때 지금 세팅이 15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뭐 길이가 40mm 짜리 칩을 쓸 거다 라고 한다면 요거를 반반씩 해서 20mm 뚫고 들어가는 걸 세팅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 세팅하는 방법은 짙은 남색 커버를 열어준 다음에 연두색 이 레버를 앞으로 당겼다가 밑으로 내려주시면은 이렇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에 따라 뭐 20 혹은 뭐 다른 거 25를 이렇게 세팅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요거를 약간 어설프게 세팅할 경우에는 이 뚜껑이 닫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항상 딱 명확한 값에 표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뚫는 너비 세팅을 하실 건데 여기는 이제 어떤 수치화되어 있지는 않고 딱 직관적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자, 가장 좁게 되어 있는 쪽이 이 칩 사이즈 그대로 뚫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릴라를 바꾸실 경우에는 그 너비가 알아서 바뀌기 때문에 따로 선택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드릴라를 바꾼다 하더라도 항상 좁은 거 뚫었을 때 칩 사이즈대로 뚫리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근데 굳이 이렇게 뭐 넓게 가공하는 게 왜 있냐면은 집성을 할 때 내가 좀 면과 면을 이제 면과 면 맞추는 걸 좀 쉽게 하고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두 개의 나무를 이렇게 붙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도미노 작업을 하실 건데, 자, 한쪽은 좁게 뚫고 한쪽을 넓게 뚫으실 경우에는 이 위치 잡는 게 굉장히 편하겠습니다. 양쪽 다 딱 정해진 사이즈로 뚫은 다음에 내가 작업을 할 때 뭔가 좀 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항상 이렇게 삐뚤어진 상태로만 조립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한쪽이 넓다 보니까 살짝 옮기면서 집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좁은데 칩을 끼고 그 다음에 넓은 쪽에 딱 조립을 했을 때 내가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옆으로 살짝 옮기면서 이 끝면을 잘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이런 옵션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가구를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원 사용법 확인해 볼게요. 자, 요 도미노는 전원 케이블을 분리하는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요 모양에 맞춰서 껴준 다음에 살짝 돌려주시면 이렇게 고정이 되겠어요. 전동 공구는 이제 기계가 고장 나는 게 뭐 모터가 나간다거나 혹은 기구물이 파손되는 것보다는 이 전기선이 끊어진다거나 뭐 어디 찝힌다거나 해서 파손되는 게 가장 흔합니다. 근데 이 전기선 때문에 이 기계를 다 뭐 고친다거나 혹은 버린다거나 하기엔 너무 아깝죠.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다들 이 전기선을 자른 다음에 다시 재연결하고 이렇게 쓰기는 하는데, 이걸 제대로 작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요게 전기선이 노출이 돼서 감전이 된다거나 혹은 요게 접속이 이제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 열이 나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요 페스톨 제품들은 대체적으로는 다 이렇게 분리되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케이블이 손상이 됐다 그럼 요것만 따로 교체할 수가 있어서 확실히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구멍을 파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럼 나무 조각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항상 그 청소기 호스를 꽂아서 사용하시면 쾌적하게 목공을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전원 스위치가 이쪽에 있는데 요거는 일반적인 그라인더랑 사용법이 똑같습니다. 얘를 끝까지 밀어주시면 전원 온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작업들을 한 다음에 이쪽을 다시 눌러주면은 튕겨 나오면서 전원 해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전기선 화살표 모양대로 돌려서 분리를 해주고 요거를 정리하시면 되는데 뭐 보편적으로 다들 막 이렇게 말아가면서 이제 정리를 하시지만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계속 말았다 풀었다 하다 보면은 이 안에서 코드가 꼬이면서 내부 단선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기선 같은 경우는 항상 접는 식으로 보관을 해주세요. 이렇게 절반씩 접어서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본체 같은 경우는 다른 세팅 뭐 만질 필요는 없고 이렇게 펼쳐진 요 앞쪽 각도 세팅하는 부분만 딱 접어서 잠가 준 다음에 케이스에 잘 넣어서 보관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쪽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 모양을 참고하셔서 이 기계를 넣어 주시면 되겠어요. 전기 케이블은 이쪽에다가 넣어서 닫은 다음에 요거를 돌려주시면 정리가 끝이 나겠습니다.